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행정론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사회복지 행정론은 여러분들의 전략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3교시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가장 쉽게 출제되는 영역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이 영역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합격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출제 경향을 보면 전반적인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데서 또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 영역에서 출제가 돼서 범위가 넓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행인 것은 나오는 데서 또 나오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핵심 요약의 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약 교재 내용을 잘 보신 다음,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단원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를 꼭 보시라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25문제에서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영역이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7입니다.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 행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 옆에 가치지향적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에서 사회복지라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행정이므로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치 중립적 아닙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든 사회복지 실천이든 사회복지 행정이든 사회복지 요소가 가미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사회복지 행정만의 특징 해가지고 왼쪽에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기 1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시험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번이 더 중요해요.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하젠펠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2번에 별표 쳐놓으시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가치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X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에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협의의 개념이 있고요. 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협의의 개념은 사회사업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회사업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사업 행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사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920년대의 밀포드 회의에서 그것이 인정되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아놓으시고, 자, 광의입니다. 광의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 행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하면은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이 들어가죠. 자원관리 등의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행정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과정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치지향적이면서 과정지향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자, 1번 내용 보시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 내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며 끊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구 충족입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이 욕구 충족에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관은 사회복지 조직의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루어지는 행정이니 사회복지행정가의 그런 책임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원 활용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행정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자원 활용에 관해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끊어요.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재량권이 크고 이들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에 입각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사회복지행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은 특수행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여기 있는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전문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들어갑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인, 전형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끊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조직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박스, 보통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에 존재하는 겁니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내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존재하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위원회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사회와 위원회라는 건데요. 이사회와 위원회가 바로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기구죠.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프로그램 형태는 광범위합니다. 노인복지 영역, 장애인복지 영역, 아동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소수자를 위한 복지들 측면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 크기, 범위, 구조입니다. 광범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양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당연히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형태가 다양하니 일반 행정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했을 때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초월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사회복지 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조직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직원들은 바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이 행정 과정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워밍업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